날씨 좋고 햇볕도 좋은 날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아이와 함께 놀이터나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실내보다 활동적으로 움직이며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어 아이들 건강에는 물론 성장 발달에도 좋다. 하지만 야외 활동이 많아진 만큼 안전사고 역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데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어린이들이 야외 놀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그 대처 방법을 알아보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노는 것에 푹 빠져있는 어린이들, 놀 때에도 안전이 우선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노는 것에 푹 빠져있는 어린이들을 생각한다면 어른들이 나서서 안전부터 챙겨야 하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5천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희망합니다. 안전을 약속해 오늘도 안전박사 박재성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정승환 씨. 네. 지금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 놀이 우리 어릴 때 많이 했던 놀이 중에 하나인데 정승환 씨는 어릴 때 실제로 어떤 놀이를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친구들이랑 동네 오락실에 가가지고요. 띵동 띠리드레 띵동 띵동 띵띵 띵동 띠리드레 띵띵 그런 음악이 나오는 그 막대기 내려오던 그 게임 있잖아요. 네. 그런 게임을 하면서 많이 놀았었죠. 오. 저는 조금 거친 어린이였거든요. 그래요? 저는 막 잡기놀이 하거나 얼음땡 같은 거 하면서 놀고 그랬었거든요. 여성스러운데. 근데 서울에 왔더니 굉장히 거칠어요. 예, 네. 굉장히 오빠 대접을 하진 않습니다. 아버지! 네.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네. 이게 평소 모습이거든요. 야, 역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승환 씨하고 박소라 씨하고 나 사이에도 세대 차이가 있구나. 저희 때는 사실 고무줄 놀이를 많이 했었어요. 여자아이들 같은 고무줄을 많이 하고 우리는 고무줄을 끊고 도망가고 되게 유치한 그죠. 아이스키키 같은 거 이런 놀이 했었는데 사실 아이들은 어릴 때 공부도 중요하지만 밖에 나가서 많이 뛰어놀아야지만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자란 아이가 튼튼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놀 때 아이들이 또 다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이 안전사고는 크게 실내 사고와 실외 사고로 이제 구분 지을 수가 있는데요. 네. 사고가 가장 많은 장소가 집입니다. 놀다가 침대에서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부딪힌다든지 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야외에서는 자전거나 인라인 스케이트처럼 바퀴 달린 놀이기구를 타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고 놀이터에서 놀이기구에 의해서 다치는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린이 숫자는 줄어드는 데 반해서 사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참 어린이는 주는데 사고 건수는 는다. 어떻게 보면 참 이 안전 불감증의 현실을 반영하는 말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어린이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 가족은 안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이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가족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위험한 가족. 지구를 위협하는 악당! 놀이 취향이 전혀 다른 남매가 있다. 밖에서 노는 것을 좋아하는 외향적인 성격의 누나 나 터프양. 아이 뭐하는 거야, 여자가 교양 없게.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내성적인 성격의 동생 나 약한군. 내 동생은 아 왜 이래. 아 또 시작이네. 아 누나 밖에 나가서 놀라. 심심해. 엄마는 나만 혼내고 나한테만 연구하래요. 동생, 네 나이 땐 이렇게 책을 읽을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뛰어놀아야 돼. 아 싫단 말이야. 그럼 누나랑 같이 나가서 놀면 초코우유 사줄게. 초코우유? 싫어. 초코우유에 소세지 얹고 소세지 받고 젤리 추가. 오케이. 가자. 가자. 아이고 어떻게 하는 거야? 아이씨. 빨리 신어. 이것 좀 묶어줘 누나. 진짜.
너 어린애가 왜 이렇게 발냄새가 많이 나? 무슨 냄새가 난다 그래? 나 먼저 갈 테니까 네가 알아서 신고야. 아이 같이 가. 진짜. 아이 같이 가. 야, 빨리 와. 나 먼저 간다. 아이 나 좀 잡아줘. 한 발 한 발 내딛는 모습이 불안하기만 한데 아 내가 집에서 책 본다 그랬잖아. 남자 원래 넘어지면서 크는 거야. 나 집에 갈 거야. 알았어. 알려줄게. 하나, 둘, 그렇지. 잘하네. 그래. 된다. 네. 된다. 인라인 스케이트 타는 법을 알려주는 누나. 아이 그럼 내 IQ가 140인데 하나. 야, 그러면 저 앞까지 달리는 거야. 나랑 똑같이 들어오면 초코우유. 아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동생은 뒷전이고 쌩쌩 킥보드 타는 것에만 정신이 팔린 누나. 몸친 동생 나약한 구는 어설픈 자세로 누나 뒤따라가기에 급급하다. 그런데 이때 두 발을 발판에 올리고 가파른 언덕을 신나게 내려가다가 넘어져 버린 나터프 양. 넘어진 누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는 동생. 순간 앞으로 넘어지고 마는데 이 남매에겐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남매 모두가 다쳤는데요. 먼저 킥보드를 타던 누나가 쓰러졌습니다. 정승환 씨, 네. 이 누나가 왜 넘어진 걸까요? 그 킥보드라는 놀이기구는 말이죠. 네. 한 발로 이렇게 디디면서 가는 그런 기구잖아요. 네. 근데 박소라 씨가 평상시에 굉장히 칠칠 맞아요. 네. 그래서 운동화 끈을 제대로 안 매서 발을 디디다가 이제 운동화가 벗겨져갖고 당황했고 사고가 난 거죠. 무슨 말씀이에요? 저 평소에 운동화 끈 단단히 잘 묶어요. 네. 그러면은 박소라 씨 입장에서는 왜 남동생이 넘어진 것 같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정승환 씨가 운동신경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거의 없고 네. 그 바퀴 달린 놀이기구를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하체 운동신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특히 순발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네. 막 요리조리 잘 피해야 되거든요. 네. 순발력이 없으니까 요리조리 피하지를 못하고 꽝 하고 박아서 다친 게 아닌가. 본인에게는 좀 역부족인 운동을 했군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네,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 됐든 킥보드나 인라인 스케이트처럼 바퀴 달린 어린이 놀이기구가 끊임없이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바퀴 달린 어린이 놀이기구가 유행이 된 것은 2000년대부터인데요. 놀이기구의 특성상 도로나 아파트 주차장에서 타게 되고 속력을 내야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등 치명적인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나 어린이 모두 더욱더 안전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네. 요즘에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이런 바퀴 달린 기구로 운동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남매가 다치게 된 건지 또 어떤 경우에 어떤 사고의 위험이 생기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가족.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인라인 스케이트나 킥보드 같이 바퀴 달린 놀이기구를 타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사고 역시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스피드를 즐기던 나터프 양.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기능이 말을 듣지 않아 넘어져 버렸다. 동생 나약한 구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가 철제 구조물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버렸는데 실제로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날까? 바퀴 달린 놀이기구는 자전거, 킥보드, 그리고 인라인 스케이트 등을 말하는데요. 이 도구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빠르다는 것인데요. 그 평탄한 도로에 비해서 내리막길이나 그리고 굴곡진 곳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면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차와 부딪히거나 사람과 충돌하는 사고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도 킥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등을 이제 위험성이 아주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을 굴려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킥보드. 하지만 유일한 제동 장치는 브레이크뿐이다. 일반적으로 뒷바퀴에 장치되어 있지만 8세 미만 어린이는 핸드브레이크가 설치된 킥보드를 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동 장치를 잡았을 때 킥보드는 얼마나 빨리 멈춰설까? 제동 거리를 실험해봤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전거와 비교해보기로 했다.
동일한 속도로 출발한 실험맨. 달리는 도중 같은 위치에서 제동 장치를 밟았다. 눈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차이가 나는 제동거리. 줄자를 이용해 거리를 측정해봤다. 먼저 자전거의 제동거리는 약 1.3m. 그렇다면 킥보드는 어떨까? 측정 결과 약 4m나 달린 후 멈춰섰다. 약 3배가 차이 난다. 경사진 내리막길은 어떨까? 내려오는 중 제동장치를 잡았지만 속력이 붙어 멈추지 않았다. 결국 실험맨은 발을 이용해 킥보드를 세웠다. 실제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큰 사고로 이어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럼 비가 온 후 젖은 길을 달릴 때에는 어떨까? 킥보드의 속도를 내려는 순간 미끄러운 노면에 바퀴가 돌아가며 중심을 잃고 넘어져 버렸다. 자갈이 많은 길에서는 어떨까? 자갈 때문에 달릴 수도 없을 뿐더러 힘을 주는 순간 앞바퀴에 자갈이 걸려 쓰러져 버렸다. 놀이기구를 탈 때 위험한 상황을 대비해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보호장구는 우리를 얼마나 보호해 줄 수 있을까? 먼저 물풍선을 약 1m 높이에서 떨어뜨려 보았다. 거친 바닥에 쓸려 바로 터져버리는 물풍선. 이번에는 물풍선에 무릎 보호대를 씌운 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다. 무릎 보호대의 보호를 받은 물풍선은 터지지 않고 그대로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 보호장구 착용은 필수다. 놀이기구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어린이 중에는 70%가 머리를 다쳐서 발생했고요.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손목이나 무릎은 자칫 잘못하면 성장판이 다쳐서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킥보드에 이어서 스피드와 운동을 겸할 수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 하지만 바닥이 고르지 못한 곳에서 타게 되면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다. 동생 나약한 군도 도로변 철제 구조물에 걸려 넘어진 것. 안전을 위해 완벽하게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달려보았다. 스케이트의 작은 바퀴가 철제 구조물 구멍에 빠져 앞으로 넘어져 버렸다. 모래가 많은 운동장은 어떨까? 바퀴 사이에 작은 돌들이 끼어 바퀴가 굴러가지 못해 넘어져 버렸다. 또한 인라인 스케이트를 신은 채 계단을 내려오는 경우도 많은데 자칫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타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 등 안전한 장소에서 타야 합니다. 그리고 치마나 통이 큰 바지와 같이 바퀴에 걸릴 위험이 있는 옷은 피하고, 그리고 몸에 꼭 맞고 밝은색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놀이기구를 타기 전에는 헬멧, 팔꿈치 보호대, 무릎 보호대, 그리고 손 보호대 등 모든 보호 장비를 착용합니다. 잠깐! 손에 짐을 들거나 귀에 이어폰을 꽂는 것은 순간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없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 네. 초보자의 경우 반드시 안전하게 정지하는 법과 넘어지는 법 등 기초적인 교육을 받은 후 이용하도록 합니다. 보호장구 착용 후 안전하게 즐기자. 어린아이들이 즐겨 타는 바퀴 달린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 안전수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생활안전연합 이경선 국장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서 위험한 가족 남매처럼 킥보드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가 다치는 경우들이 참 많죠. 예, 어린이들이 다치는 경우는 인라인 스케이트나 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져서 손목이나 다리가 골절되거나 얼굴을 다치는 경우가 참 흔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손상도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가 화물차와 충돌해서 아이고.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도 있었고요. 또 성인도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여학생이 킥보드를 타다가 자동차의 사이드미러에 걸려 넘어지면서
중태에 빠진 사고도 있었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그때 그 학생이 머리에 헬멧을 쓰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유, 철저한데요? 예. 이렇게 인라인 스케이트라든지 이런 킥보드를 사용할 때 이걸 타고 이용할 때 이제 안전 장구를 이렇게 착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착용하라고 해도 안 착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단속할 수 있는 강제 규정 같은 게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11조 3항에는 어린이가 자전거와 같이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기구를 탈 때에는 반드시 안전을 위해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는 자전거나 또 인라인 스케이트나 킥보드, 스케이트보드 같은 것들이 포함되는데요. 또 인명보호 장구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말하는 승차용 안전물을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손목 보호대, 무릎, 팔꿈치 보호대를 함께 착용해야 하겠습니다. 문제는 어린이들이 이런 바퀴 달린 놀이기구를 타는 곳이 보통 아파트 주차장이나 차가 많이 다니는 동네 길이거든요. 사실 이런 데서 타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바퀴 달린 탈 것의 경우에는 자동차 통행이 많은 도로나 주차장, 그다음에 좁은 골목길이나 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이용하면은 충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네. 어린이들은 그런 상황에서 타지 않도록 해야겠고요. 네. 탁 트인 운동장이나 아니면 전용 이용 장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킥보드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때 또 하나 위험한 행동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멋인 줄 알고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요? 딴 사람 소리를 아예 못 듣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어폰을 끼는 경우나 네. 아니면 또 요즘에는 휴대폰을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 또 다른 친구하고 이야기하면서 타는 경우에는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또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주변을 잘 살피면서 그 바퀴 달린 탈 것 운행에 좀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또 계단이나 아니면 맨홀이나 또 배수구 이런 주변을 지날 때는 바퀴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자, 어린아이들 사고는요,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몇 번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한순간 방심했다가 벌어지는 사고들이 많습니다. 어른의 부주의로 또는 그 아이의 부주의로 이런 경우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더욱더 안타깝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 준비한 순서죠. 위험한 순간 if.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있던 아이. 잠시 후 발에 골절상을 입고 말았는데 아이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위험한 순간 if. 일요일 오후 놀이터에 놀러온 아빠와 아들. 호기심 많고 활동적인 아들 왕말성군.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안전이 최우선인 아빠 왕조심씨. 부자는 시소 타기에 나섰는데 안전을 위해 조심조심 타는 아빠. 왕말성군은 이런 아빠와 노는 것이 시시하기만 하다. 바람 불면 날아갈까? 털끝 하나 다치기라도 할까봐 여기저기 졸졸 따라다니며 아들을 감시하던 왕조심씨.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잠시 혼자 있을 아들에게 이것저것 주의사항을 알려준다. 걱정스러운 표정의 아빠와는 달리 왕말성군의 표정은 밝기만 한데 아빠가 사라지자 이때다 싶어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고 그네도 서서 타고 위험한 짓만 골라하는 왕말성군. 시소 의자를 내리치며 놀던 그 순간 지수의 발을 찢고 마는데 뒤늦게 화장실에서 나온 왕조심씨. 아들을 발견하고 급하게 달려왔지만 왕말성군은 결국 발에 골절을 입고 말았다. 어린이 놀이터 안전사고 어떻게 하며 놀다가 발생하는 걸까?
다양한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 놀이기구마다 사용법이 다른 만큼 안전수칙을 지켜가며 사용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시소는 바닥과 시소 틈 사이에 손이나 발을 찧을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시소가 내려와 바닥을 찧을 때 그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시소 아래쪽에 사과를 둔 상태로 내리찢자 사과는 한 번에 산산조각 난다. 앞뒤로 움직이는 그네 주변에 있다가 부딪히는 충돌사고로 다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네 앞에 안전이를 세우고 그네를 타보기로 했다. 살짝 부딪혔지만 크게 넘어지고만 안전히. 실제 어린이였다면 큰 부상을 입었을 것이다. 그네에 사람이 타고 있을 경우 가까이 다가서면 안 된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놀이기구 안전이용법을 배워보자. 미끄럼틀을 탈 때는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고 내려올 때는 앉아서 손잡이를 꼭 잡고 내려오도록 한다. 만약 손잡이를 잡지 않거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갈 경우 크게 다칠 수 있는 만큼 이런 행동은 삼간다. 그네를 탈 때에는 바르게 앉아 줄을 꼭 잡고 타도록 한다. 만약 한 그네에 2명이 같이 타거나 그네줄을 꼬아 탈 경우 다칠 위험이 있으니 이런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 시소는 2명이 마주보고 앉아 앞에 있는 손잡이를 꼭 잡고 타도록 한다. 2명이 같은 방향을 보고 타거나 시소 위에 서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보호자가 알아두어야 할 놀이터 주의사항은 무엇일까? 어린이는 순식간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눈을 떼지 않고 보살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기구에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안내판에 적혀있는 관리 주체에게 연락을 하셔서 수리를 요청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위험한 순간 이후 만일 아이가 안전하게 놀이터 시설을 이용했다면 다치는 일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어린이 놀이터에 가보면 여러 가지 놀이기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사고가 많이 나는 놀이기구가 있다고요? 네, 미끄럼틀이나 그네, 또 정글짐에서 사고가 가장 흔하게 일어납니다. 네. 실제로 2008년도에 서울에 있는 모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어린이 2명이 그네를 타다가 서서 타던 어린이가 떨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고 사망했던 그런 사고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어린이가 줄넘기를 목에 걸고 미끄럼틀을 타려고 하다가 줄넘기 줄이 난간에 감기면서 질식해서 사망한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놀이터에 갈 때는 소지품을 신경 써야 하고 또 옷차림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장신구나 목걸이, 장난감, 학용품은 아예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옷차림의 경우에는 모자 달린 옷이나 끈 달린 옷은 입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신발의 경우에는 슬리퍼는 신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생기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사고는 어린이들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용자인 어린이들이 부주의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자의 관심과 감독이 중요하고요. 시설적으로는 품질 경영 및 공산품 관리법에 의해서 안전검사를 통과하고 KC 마크를 획득한 놀이기구를 설치해야 하고요. 어린이들이 파손된 놀이기구에 의해서 사고 당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관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안전대원 여러분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인라인 스케이트나 킥보드와 같이 바퀴가 달린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는요,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어린이 놀이터 이용 시 안전수칙을 지켜주세요. 미끄럼틀에서는 배를 깔고 타거나 거꾸로 타면 안 되고요. 그네는 반드시 앉아서 안전하게 타야 합니다. 박 박사님, 안전명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에 있어 나중이란 말은 없다가 바로 오늘의 안전명언입니다. 네네.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위험을 감지했다면 바로 실행에 옮기십시오. 살다 보면 조금은 미뤄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만큼은 절대 미룰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안전 얘기 한 100만 번 하는 것 같은데요. 네.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안전인 것 같습니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그날까지 저희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약속해!
나 아이고 괜찮으시네. 보호자의 네, 목소리. 조금 천천히.